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의 그 1차 그 그러니까 얼마예요? 비용 118억 원에다가 거기다 167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예. 예, 우선 급한 대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부터 1차 요청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1단계 그러니까 이게 총 3단계로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1단계가 일단 현 합참청사 등에서 6군데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496억 원을 요청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서 연내 통합 재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5군데로 나갔던 거를 한 곳에 5군데를 모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비용이 당초에 167억 원을 재배치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가가 네, 얼마 정도 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로 한 22억 원 더 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전용을 22억 원 한다 이거죠? 예, 예. 지금 합참청사가 2012년에 준공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 마지막으로 하려면 합참을 지어서 이제 합참이 입주를 해야 될 텐데 현재 합참청사가 지어질 때 공사비가 1,755억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실공사비가. 예. 그런데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3월 21일 날 합참 이전에 1,200억 정도 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년 전 건물이 1,800억 가까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합참을 새로 짓는 장소가 지금 저 어디야 남태령에 있는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예산 규모는 그 선행 연구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해야 용역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서 중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직 중간보 못 받았는데 과거 사례 또는 기존의 청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최소 1,200억보다는 2배 예, 이상 들 것 그보다는- 같지 않습니까? 예, 1,200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인정하셨죠? 1,200보다는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봐보십시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이사 비용만 해도 지금 재배치한다고 다시 올 연말에 5군데로 갑자기 분산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지금 해서 올해 안에만 이게 지금 이사 비용만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용산으로 졸속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실의 결정과 발표 때문에 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지금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멀쩡한 합참이 아까 이제 인정하신 대로 1,200억 정도면 됩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까 장관님도 최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3천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데 돈을 써도 모자라다고 지금 계속 재정관리 긴축하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국방부가 이렇게 마구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 이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국가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또 국민과 소통하기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대통령 관저가 지어지고 있는 곳도 지금 예산이 추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도 지금 보니까 무면허 업체라고 오늘 보니까 보도가 났던데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인수위에서 이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이후로 지금 온통 거짓말이에요. 자료 공개도 안 하고. 그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이거는 소요가 제가 국정감사 때 이걸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밝히시고 공개를 하시는 게 장관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앞에서 인수위 때 발표했던 그 수치가 거짓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그 판단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장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장관님한테 못했지 그만 않나. 여쭐게요. 예. 그 당시 장관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졸속 결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관님 다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일본에 지금 관함식이 있다고 하죠. 예. 초청받았다는데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길기를 지금 일본에서 걸고 내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한번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수작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선 수군의 예, 최고 지휘 깃발 예, 이순신 장군이 썼던 깃발 예, 그게 수작이었어요. 예, 그 수작이를 우리가 걸고 대통령께서 거기서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니까 일본이 불참한 거예요, 그죠? 예, 이번에 지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습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망언을 했어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몰역사적인 반민족적인 언사를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느냐? 일부만. 그리고 주일 대사는 심지어 이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거 반대한다라는 또 망언을 했어요. 이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고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이 공직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우리 지난번 일본하고 문제가 됐던 레이더 추적 레이더 관련된 논쟁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이 그 지침을 파기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죠? 예, 그 지침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났던데. 그것은 한일 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손을 대는 게 예, 지금 관함식에 참여를 하려고 우길기가 있는데도 참여를 하려고 이게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두 가지 사례는 별개의 문제고 그와 연계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계를 하든 안 하든 예.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확인할 텐데 예, 이 국가는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없고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